있는데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오늘 1시까지 사무국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방문해 주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일요일은 배부가 안 되고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패시브 샘플러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 플레임 외우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요. 그래도 매번 들어도 헷갈리는 이 이름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고요. 저희는 지구 살리기 목적을 갖고 이제 지구가 더 나빠지지 않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 세대들 바로 여러분들이죠. 미래 세대들이 함께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조사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대기오염 조사를 왜 할까요? 왜 하는지 한번 채팅창으로 남겨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대기오염 조사를 되게 오랫동안 3, 4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도 한 번씩 참여를 해 보셨는데 대기오염 조사는 왜 하는 걸까요? 채팅이 쓰기 어려우실까요, 혹시? 어려우실까요? 핸드폰으로 접속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성여루님께서 지금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대기오염 조사 왜 하는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천안 시민들과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경각심 갖고 조사 결과로 천안시의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지금 10년 동안 대기오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저희 김우수 국장님께서 대기오염 조사 저번 1월 달에 한 거 공유를 할 텐데 되게 재밌어요. 매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매년 데이터가 쌓이니까 신기하게 변화하는 과정들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 대기오염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대기오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년 동안 지금 66개 지점을 대기오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4번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1월, 4월, 7월, 9월 이렇게 4번 진행을 하고요. 지금 올해는 벌써 두 번째 조사 활동하는 해입니다. 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은 아시겠지만 이틀 진행하고요. 하루는 부착하고 하루는 수거하는 활동으로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료 제작 및 분석은 대전대학교 대기실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전환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잖아요. 저희 UN의 SDGs라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같이 지역에서도 실천하기 위해서 지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활동은 이 17개 활동 중에서 어디에 해당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이 3번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하는 그래서 유독 화학 물질과 공기, 토장, 수질오염, 환경오염에서 야기되는 질병과 사망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대기오염 조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포용적이고 안정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위해서인데요. 공기의 질이 참 저희가 중요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환경적 영향을 축소를 하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숙 위원님께서 저희 대답을
조금 늦게 해주셨는데 대기질 확인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대기 오염을 조사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다고 채팅방에 남겨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거는 영상을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이 SDGs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짧은 영상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소리가 끊길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는 평화로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평등, 빈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2015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세계 모두가 지켜야 할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SDG라고 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에게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는 사람, 환경, 번영, 그리고 지구촌 평화를 포함한 17개 목표가 있답니다. 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첫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 해요. 모두가 빈곤하지 않고, 굶주린 사람이 없고, 아프면 바로 치료를 받아 건강해질 수 있고,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둘째로, 우리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려 해요.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친환경 신에너지 개발로 깨끗한 에너지를 쓰고, 필요한 물건만 사고 재활용하며,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물속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여 행동하고, 동식물 모두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환경을 이루어요. 셋째로, 우리는 모든 나라가 함께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존중받는 일자리에서 함께 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갈등 없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지구촌이 풍요로운 세상. 지구촌에 평화와 정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목표를 향해 협력하고 실천해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목표 카드를 꺼내보시겠어요? 대한민국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실천에 코이카가 함께합니다.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대답이 없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 17개의 카드 중에서 3번과 11번을 활동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번 1월 달 조사 활동부터 같이 미션 활동을 같이 해보고 있는데요. 저번 1월 달에는 저희가 그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실천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전등
끄기, 콘센트 뽑아놓기, 뭐 걸어다니기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4월부터는 한번 구체적인 미션을 함께 실천해 보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육류와 온실가스의 연관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비건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도대체 고기를 먹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육류를 소비를 하면 안 될까 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도 한 5분 정도 되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021년부터 21년 4월 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조사 기간과 함께 11일 일요일까지 한번 같이 실천도 해보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혹시 영상이 중간에 이제 화면이 멈추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만약에 멈추면 저희가 링크를 이제 교육 끝나고 공유할 테니까 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채식. 지구온난화. 모두 들어봤지만 막상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현상? 장기간에 걸쳐 전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해. 쉽게 말해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거야. 이미 우리의 지구는 100년 전보다 기온이 1도나 높아졌어. 1도?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을 거야. 하지만 그 1도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온도가 무려 54도까지 올라가고 한반도의 5분의 1 크기의 빙하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호주 같은 경우는 온난화로 건조해진 숲에 초대형 산불이 났는데 무려 7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어. 이 산불로 인해 호주 전체 숲의 20%가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야생동물 5억 마리가 죽고 코알라는 멸종 위기종이 되어버렸지. 이 모든 일은 다른 나라 일 아니냐고? 모르는 소리. 2020년 우리나라는 50일간 장마와 폭우가 내렸어. 자, 그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온실가스를 막아주고 흡수해주는 건 바로 숲, 토지, 그리고 바다야. 지구가 우리를 지켜주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온실가스, 모두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어떤 것들이 온실가스일까? 바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블랙카본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야. 이산화탄소는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겨.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탈 때나 겨울철 난방시설에서 발생하는 거지. 메탄은 소나 돼지, 양과 같은 가축의 방귀, 트림, 그리고 배설물에서 나와.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56배 더 심하다고 해. 아산화질소는 농경지에 뿌리는 비료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 수치는 이산화탄소의 298배. 마지막으로 블랙카본은 숲을 태울 때 발생하는 검은 그을음을 말하는데 이산화탄소의 무려 2530배야. 우리는 분명 온실가스 배출 또 지구온난화의 문제라고 하면 항상 공장, 자동차, 가전제품들을 많이 생각했어. 그런데 온실가스의 내용들을 보면 주범은 바로 축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우선 전 세계의 경작지의 80%가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어. 소, 돼지, 양과 같은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지. 인간은 고기를 먹고 그 고기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크기의 땅을 쓰고 있는 거야. 아, 채소도 먹는다고? 우리가 먹는 채소, 야채, 과일은 나머지 20%야.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일상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나 얻을까? 바로 18%야. 생각보다 낮지? 그럼 나머지 82%는 바로 우리가 먹는 채식에서 얻고 있어.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축산업이 커지고 그 가축들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경작지가 필요한데 지구의 땅은 한정적이어서 숲을 태워서 경작지를 늘리고 있어.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우선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을 키운다는 건 메탄이라는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 그 가축을 먹이고 키우기 위해서 숲을 태운다는 건 블랙카본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고 그 태운 경작지에 가축을 먹이기 위해 농경지를 만들면 비료를 사용하고 그럼 또 아산화질소가 발생하는 거지. 머릿속에 그려지니? 우리가 지금처럼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불난 지구에 기름을 붓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 그건 바로 물과 식량이야. 최근 육식으로 인해 전 세계의 지하수와 강들이 말라가고 있어.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16,00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1kg에 130리터면 충분하다고 해. 그리고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7에서 16kg의 곡물이 필요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7%가 가축 먹이로 사용되고 있어. 37%가 어느 정도냐고? 20억 명의 인구가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양이야. 그럼 우리가 채식을 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까? 우선 우리가 채식을 하면 하루에 4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모두가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도 무려 자동차 450만 대를 멈추는 효과야. 무엇보다 농경지의 75%가 불필요해지고 그 농경지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들이 온실가스를 흡수해 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돼. 그리고 그런 환경이 유지된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도 낮출 수 있게 되지.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학자 및 의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구도 살리고 인간도 살릴 수 있는 식단을 발표했어. 바로 채소는 하루에 200g 이상, 과일은 100g 이상. 견과류도 하루에 25g을 먹는다면 우리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육식을 20분의 1 수준으로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지구에서 살기 힘들 거야. 이미 다른 나라의 학교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 프랑스, 스웨덴, 영국, 대만, 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들이 채식이 지구 온난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배우고 실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너희와 같은 학생이야. 고기를 먹는 건 우리의 미래를 훔치는 것입니다. 라는 인터뷰로 화제가 되었지. 아, 채식만 하면 힘도 없고 약해지는 거 아니냐고?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남자 패트릭 바부미아는 채식주의자야. 과연 우리가 엄마 아빠의 나이가 된 미래에는 지구가 어떤 모습일까? 전 세계의 나라들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제는 우리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할 때야.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카누니까 모르겠는데요. 라떼도 잠시만요. 깊이 있게 카누 라떼. 잠깐만요. 네. 어떠셨나요? 한번 채팅방에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어떠셨을까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우리의 미래인 거잖아요. 어쨌든 부모님 세대는 어느 정도 즐겁게 인생을 사셨고 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지금 더 피부에 와닿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런 제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점심시간에 육류식단 안 먹어도 되니까 우리 한번 줄여보자고 학교에 제안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식당이나 뭐 단체 급식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천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 편의점에서 무심코 소비하는 햄버거, 소시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야식으로 즐겨 먹는 족발이나 치킨 같은 것들도 너무나 맛있지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덜 먹고 왜냐하면 소비가 줄어들어야 이렇게 나무를 다 없애고 이렇게 경작지를 늘리는 것들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저희 전체 위원님들, 회원님들과 함께 올해 키워드를 이렇게 육류 소비 줄이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냥 올 한 해는 어쨌든 이게 왜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육류 소비를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사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으로 이야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임정훈님께서는 마음이 아프네요. 유유. 오윤숙 선생님은 생각보다 많은 소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네. 그리고 오지민 님은 소비를 줄여서 오염을 멈춰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건 앞에서 영상 보았던 내용들이에요. 가축으로 인한 환경 파괴. 그래서 물 발자국. 이렇게 소를 키우기 위해선 15,500 리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이렇게 파급 효과가 아니 뭐지 영향력이 어쨌든 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총 육류 소비량을 감소하자는 이렇게 지향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한번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가족 식단을 바꿔보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아, 이거는 우리의 암호인데요. 저희가 교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동시간대 접속을 하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영상을 이제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사전 설문 조사를 할 거예요. 이따가 이렇게 링크를 드렸어요. 조사지를 이제 그러면 거기에다가 SDG 11이 우리의 암호입니다. 이거를 설문지에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따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삼행시 이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고기로 이 주제에 대해서 삼행시를 진행할 건데요. 그동안 숨겨왔던 여러분들의 재능과 기발한 아이디어, 센스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3명을 선정하여 1만 원권의 문화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설문조사지 작성하실 때 소고기로 재미있는 저 SDG 11 암호랑 대소문자 띄어쓰기 명확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 명확해도 됩니다. SDG 11이라고 쓰셔도 되세요. 네.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저희. 네. 그래서 대기오염 삼행시 이벤트 진행하니까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저희 뭐 상 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부인데요. 패시브 샘플러 어떻게 부착하고 하는지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와 패시브 샘플러 이렇게 2개 세트로 나누어 드리는데요. 이거 한 개에 5,500원이에요. 11,000원 상당의 패시브 샘플러를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서 한 군데에 붙여주시는 건데요. 이거 갖고 종이 테이프와 매직 지참하시고 조사표는 미리 매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가서 부착하는데 조금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지점 지도는 저희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모르시겠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법인데요. 조사표 일단 작성하시고 전봇대 부착하시는데 초록색 부분이 위로 가게 해야 되고요. 안에 보시면 하얀색 이렇게 종이가 있어요. 이게 톡톡톡 두드려서 밑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하얀색 뚜껑은 오픈해 두시고요. 그렇게 24시간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뚜껑은 잠시 잃어버리지 마시고 보관해 두었다가 흰 뚜껑을 다시 닫아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예, 대기오염 조사표 작성하기, 그리고 패시브 샘플러 조사표에 붙이기, 그 다음에 1.5m 지점에 부착, 저희 키높이 정도 되는 데에다가 부착해 주시면 되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전봇대에 테이프를 돌돌 휘감아서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하얀색 뚜껑 안 닫고 부착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럼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게 붙이시면은 접착이 약해요. 종이 테이프가. 그래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금 번거로우셔도 휘휘 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붙일 데가 정말 없다, 잘 안 붙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실의 염려가 있으니 최대한 이렇게는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트지 작성 방법입니다. 조사 지점 번호는 각 지점 번호고요. 지점명은 저희 종이 보시면은
앞에 써 있는 거 써주시고 조사자명, 봉사자 이름 써주시고요. 날짜는 이번에는 4월 6일 7시에서 8시 사이일 거고 4월 7일 7시에서 8시 사이에 정확한 시간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샘플 번호는 그 종이 앞에 써져 있는 저희 샘플 번호가 여기 조그맣게 써져 있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와의 거리와 주변 환경인데요. 출퇴근 차량 많음, 뭐 공사하고 있음, 이렇게 특이사항 있으면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아까 뭐라고 했지? 온난화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이번에 천안시 벚꽃이 벌써 만개를 했고 어제 비가 오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예년보다 벌써 2주나 빠르게 지금 만개를 한 시점인데 이렇게 매년 그냥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뭐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차도 벌써 많이 뜨거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패시브 샘플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000원 상당의 패시브 샘플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거를 한 후에는 아이스팩 활용해서 차에 오랫동안 두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안내인데요. 저희는 VMS에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개 지점하면 그 사전 교육 포함해서 3시간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한 지점 늘어날 때마다 이제 1시간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 날짜 토요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로 봉사 시간을 보통 입력을 하게 돼요. 평일은 봉사 시간이 이제 1~2시간밖에 인정이 안 돼서. 그리고 1월 달에 봉사활동한 거는 아직 입력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번 달 주중 토요일로 일괄 입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월에 2번 활동한 것으로 입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방에도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 학교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들이, 정책? 뭐라고 해야 되죠? 학교 지침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봉사활동, 학생부 봉사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가 아주 있으니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봉사 시간이 이제 인정되면 좋으니까 이거는 각자가 학교 측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도 받았어요. 어떤 활동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비대면 봉사활동이고 각자 이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어쨌든 많이 확산에 기여하지 않는 봉사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학교 측에 한 번씩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 국장님께서 이제 저번 1월 달에 조사한 조사 결과치를 갖고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그리고 오늘 이 교육을 들으시고 사전 교육 인증 설문지 제가 링크 대기오염 모니터링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했는데요.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 업로드하고 다시 또 링크 공유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설문지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마이크 넘길게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저희 아령 간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부연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듀얼 모니터이신 분들은 좀 제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 모습, 얼굴 보이시면서, 아까 아령 간사님 말씀하셨던 여기 막에 잘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막도 있고요. 그 안에, 통 안에 또 하얀 거름 종이가 있습니다. 그 거름 종이가
지면에 잘 부착할 수 있도록 톡톡 살짝 두드려 주셔야만 된다는 거.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부분들 7시라고 보통 적어 주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착했을 때 7시 몇 분, 그 다음에 회수했을 때 7시 몇 분, 좀 약간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 구체적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좀 기입해 주셔야만 기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지점 분실했다 정도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희가 아까 아랑 간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기오염은 전통적인 환경오염 물질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도 이산화질소, 아까 아산화질소도 이야기를 했었고 메탄도 이야기를 했었고 이산화탄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산화질소를 포함해서 질소 산화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산소하고 만나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화석 에너지이고요. 그리고 자극성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젓갈색 색깔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자동차 배기가스, 자동차 시동 걸 때 나오는 배기가스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정집에서 개별 난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보일러 뗄 때 겨울철 냉난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그 공장이라든지 산업체에서 나오는 화력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분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관지라든지 아니면 폐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유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자동차가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파트의 가격이라든지 집의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인데 우리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교통이 더 발달하면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이산화질소, 질소 산화물들은 산성비와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천안 같은 경우도 도심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들도 많고 최근에 자동차의 통행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체증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곳에 이산화질소와 관련된 부분들, 질소산화물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고 우리 인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건가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래요?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보여줬었던 사항들인데, 아까 좀 전에 링크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나사에서 2005년도하고 2015년도, 그러니까 자료들을 좀 비교했었던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잘 아시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유럽, 여기는 미국인 사항들이고, 여기 우리 보시게 되면 이게 한반도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게 일본의 모습들인 사항들인데 그만큼의 2014년도에 이산화질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붉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동아시아와 관련된 부분들. 이게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구온난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2012년도부터 조사를 좀 했었던 상황이었고,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는 딱 2번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4월달하고 9월달 했었던 건데, 2014년도부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달, 4월달, 7월달, 9월달 조사했었던 패턴들을 좀 보여주는 사항들이고요. 2015년도가 가장 높게 나왔었던 사항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3년 뒤에 2018년도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올해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한 3년 주기로 그런 높게 나타나는 수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는 저희가 패시브 파란 선은 저희가 패시브 샘플러의 평균 값들을 나타낸 수치들이고요. 붉은색은 에어코리아 지금
핸드폰 보시게 되면은 미세먼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대기질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사항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측정망의 수치들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에어코리아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다음에서 아니면은 구글에서 에어코리아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실시간으로 아니면 월별로 그다음에 표준치와 관련된 부분 수치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동들을 검색해 보면은 천안에 살고 있는 천안 내 지역의 수치들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월간으로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천안은 지금 이따도 얘기했지만 현재 네 군데의 지점들을 평균값으로 나타냈었던 사항들인 거고요. 그 수치들은 다음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0년도 선생님들이 전년도 1년 동안 고생해 주셨던 수치들을 토대로 해서 나타냈던 수치들이고요. 아주 붉은색들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 되는 40 ppb 이상 되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특히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저쪽 저희는 당초에는 삼성대로 부분들이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파트들이 아직 지어지고 있고 입주가 좀 덜 된 사항들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빨개졌었던 사항들이고 터미널 비롯해서 IC 입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하단으로 보게 되면은 맞습니다. 그 새마을 사거리 신방체육관 있는 지점들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지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반면에 아주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수치들이 낮게 나와가지고 그나마 좋은 공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우리 주변의 숲과 그 다음에 물들이 있는 수변 공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1월 달에 조사했었던 결과치들이에요. 이건 저희가 모든 지역들을 다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베스트 머스트 해가지고 10군데씩 좀 추렸었던 사항들이었고요. 저희가 10군데를 좀 보고 2011년도 1월 달 같은 경우는 좀 날씨가 좀 추웠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2020년 1월 달 같은 경우 수치가 전반적으로 좀 낮잖아요. 날씨를 좀 살펴보니까 그날 비가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치가 좀 낮아지긴 했었지만 전통적으로 좀 겨울철은 수치가 조금 높은 사항들 4월 달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가 1월 달에 9월로 갈수록 7월 달에 좀 수치가 낮아지고 9월 달에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약간의 파동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1위 같은 경우는 신방동,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쌍용구 인근에 있는 조그만 월봉산이죠. 월봉산. 그 다음에 신방공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치들이 바람의 확산들도 많아가지고 조금 수치가 좀 낮아졌었던 것 같고요. 거기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장제 지하차도,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유량동, 그쪽이고요. 단국대학교 학생회관도 녹지와 그 다음에 그리고 호수, 단대 호수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진 걸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천안여고라든지 쌍용동 파크밸리라든지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인근에 산들이 있었고 개발이 좀 덜 된 곳이었기 때문에 수치가 좀 더 낮아졌습니다. 다음번으로 넘어갈까요? 수치가 높았었던 데들입니다. 워스트인데 저희도 이번 불당동 기업은행 사거리 거기는 이렇게 수치가 높아질 줄은 저희도 생각을 못했었던 사항들이고요. 인공위성을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지도라든지 그걸 통해서 인공위성 지도를 보게 되면은 불당동 인구가 7만이 넘는 거대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해 날씨도 추웠고 또 그렇다 보니까 바람의 확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높게 나왔지 않았나. 자동차의 통행량들도 상당히 많았었던 상황들이었고요.
번영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번영로 같은 경우도 삼성공단으로 넘어가는 이 공단과 삼성전자라든지 인근에 있는 공단으로 가는 차량 소통량도 상당히 많았었던 상황들이고 저희가 운동장 사거리와 삼성전자 인근의 고가차도에 완공되면서 오히려 통행량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산골 사거리 복명동 있는데 성정동과 복명동 사이에 있는데 거기도 의외로 수치들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IC 입구라든지 안서동 삼거리 그런 데들은 상당히 높게 나왔었던 곳들이고요. 쌍용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 대형 트럭들 거기에 자동차를 많이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아마 예열 때문에 차량들을 많이 시동을 켜놓은 채로 좀 예열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좀 전에 해석했던 사항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천안시에 계속해서 요청들을 하고 있고 저희 전년도 관련된 지표 보고서는 시에 관련된 시의원들한테 저희가 자료들을 넘겨줬었던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시청에도 이런 보고서 자료들을 같이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각종 저희가 토론회라는 그런 데 갈 때마다 이런 대기질과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들도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수치상으로도 보듯이 녹지 공간,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산, 그리고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도심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은 녹지로 만들거나 가로수를 더 촘촘하게 심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천안시는 올해 전년도부터 도시 바람숲길들을 만들어서 삼성대로라든지 쌍용대로라든지 큰 대로변들의 가로수 사이라든지 그런 데에 녹지, 그 띠녹지들을 그래서 조그만 사철나무라든지 그런 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안시는 녹지 옥상 녹화 사업들을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일정된 한 40군데밖에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올해 시의회에서도 더 많이 확산하도록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천안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천안시는 아직 조례가 최근에 좀 통과됐고요. 4월 달에 자전거 전담 팀을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좀 늦긴 했었지만 자전거 전담 팀을 좀 운영하면은 보행과 관련된 부분들, 녹색교통, 자전거들이 더 많이 이용하면은 자동차보다는 조금 자동차 운행들을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친환경 건축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등급제를 시행해서 좀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좀 페널티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은 더 비싸더라도 에너지를 조금 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아까 천안시에 관련된 부분들 자동 측정망이 지점들입니다. 빨간 지점들은 도심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천은공단에 있고 좀 선거라는 곳에 있습니다. 조금 더 외곽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 4개의 지점에서 항상 대기질과 관련된 부분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환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도로변의 큰 전광판에
오늘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수치들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플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좀 대기 오염을 조사할 때 나의 지역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특이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샘플러가 3개 들어간 곳이 있어요. 23번에 홍익스포츠 센터 있는데 유미진 선생님, 거기 같은 경우 항상 전통적으로 수치가 높았었던 데였고요. 그리고 새마을 사거리, 아까도 보셨던, 예, 그래서 김태강 님이 해주셨던 데 같은 경우, 원래는 저희가 더 많은, 그러니까 평균값을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샘플러가 더 많이 들어가면은 평균을 통해서 더 자세한 수치들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게 조사할 때마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다른 지역들은 2개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23번과 52번이 좀 3개가 지난 1월 달도 그랬는데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이요. 예, 이번에는 2분이 신규 조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산 선생님하고 지우 선생님이 새롭게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다는 것 같고, 2번째 1월 달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혹시 진행하시면서 어려웠었던 점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런 것들은 힘들었었어요.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 내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간단한 소감도 좀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은 예,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어렵다라면은 채팅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좀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박시현이 건의에 하나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현대자동차 사거리 교통섬하고 그 대우 5차 앞에 농협 그 신호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요즘은 신호등이라든지 전봇대 같은 거에 이렇게 부착할 수 없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한번 1월 달에 조사할 때 한번 그러니까 문의를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철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그 반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설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를,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혼자, 요번에는 혼자 가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거나 이런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프로 나무 같은 거에 고정을 시킬 경우에는 테이프로 잘 고정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전에 1월 달에는 아빠의 도움으로 이제 철사로 고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혼자 아이가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혼자 이거 테이프를 감고 철사를 하고 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절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래서 좀 고민이 좀 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예. 저희도 조금 더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철사라든지 전봇대에 해당하는 아까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설치했었던 전봇대라든지 그런 거, 철사라든지 아니면은 좀 망들이 있어요. 철사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지형지물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사항들이었고요. 아니면은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무줄 내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예전에 저희도 몇 년 전에 한두 차례 좀 실험을 한번 해보긴 했었는데 고무줄 역시도 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사 같은 경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잘 다룰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다칠 위험도 있고, 특히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많이 다루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얇은 철사는 또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두께가 있는 철사로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아이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만지고 한다는 게 조금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무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기도 그거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예, 근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각도로 좀 그러니까 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번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고무줄을 먼저 1차적으로 좀 묶어주시거나 하게 되면은, 아까 테이프, 철사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한번 좀 그렇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뭐 이번에는 고무줄을 한번 이용해 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도 다음번에는 조금 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런 좀 더 고민들을 더 해보고 방안 한번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혹시 또 다르신 분들은, 아, 차량 이용이 많아. 예, 저희도, 예, 그 부분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행하실 때 안전에 신경 써 주십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큰 대로변들 같은 경우에도 좀 위험한 곳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래서 빨리 하시더라도 늦어도 좀 괜찮을까요? 저희가 꼭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해달라고 요청 좀 드리지 않는 이유가, 아까 차량이 많기 때문에 좀 안전에 최우선을 좀 해달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안전한 곳에 주차 후에 좀 설치를 좀 해주십사라고, 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로에 인접한 전봇대 인증샷은, 생략해달라고, 그러니까 인증샷과 관련된 부분, 주변의 변화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기 위한 수단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에서, 예, 그 주변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에서만 안 찍으셔도 되니까 그 주변을 좀 주변에서 안전한 곳에서 좀 사진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러면 패시브 샘플을 붙이는 그 주변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곧 나오는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사자가, 여보세요? 예, 예. 네, 조사하는 아이랑 저랑 이제 같이 나가서 그걸 붙이는데, 붙일 때 인증샷을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가 그걸 붙이는 모습을 제가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치도 나와야 되고 아이가 붙이는 것도 이렇게 찍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사진 찍는 지점이 막 그 차량이 많이 이동하는 지점으로 제가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위험하게.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지점 위치가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라면 그냥 붙여놓고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예, 예, 아이가 같이 맞습니다. 붙이는 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저희 네. 위험한 곳들 저희 먼저 정리를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 주변을 찍으면 되니까 꼭 인증샷을, 예,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곳들은, 예, 선생님들 사항들을 봐서, 생략해 주셔도,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그 패시브 샘플을 붙인 거하고 예, 예. 만약 갤러리아 사거리 그쪽도 굉장히 차량이 많고 예, 제가 그 예. 횡단보도 거기에서 이게 붙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저기 갤러리아가 보이면서 예, 그게 예. 그렇게 찍으려니까 이 차도로 나가야지만 찍히더라고요. 갤러리아 나만 보이면 인증하는 아이만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위치하고 또 예, 아이도 예. 보이고 이런 거를 다 고려하다 보니까 예, 예. 이 거리를 유지하려니까 진짜 위험한 위치로 가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가 안 나와도 그 지점이 나오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이, 그리고 제 뭐죠? 그, 암호와 관련된 부분들 SDG 11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대소문자 가리지 않고 띄어쓰기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이용, 잠시만요. 예, 인증샷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도로까지 나오셔가지고 절대 찍지 마시고요. 예, 주변의 상황과 관련된 어떤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아니면은, 예, 예. 없으시면은, 예, 예. 또 4월 달, 예, 다음 주 화수인데요. 그때도 안전에 최우선 하시면서 좀 조사를 좀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시는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순할 수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10년 동안 하는 사례들이 없고 그 패턴과 관련된 부분 통해서 천안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매년 9월 달마다 저희랑 비슷하게 한 10년 동안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10월 달 정도에 그동안 10년치와 관련된 부분,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10년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천안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변화를 좀 했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 총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이 나오면은 또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고 이런 기록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시에도 그다음에 의회에도 계속해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천안시가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 1.5m는 보통 표준키 17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코높이에 숨 쉬는 그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너무나 이제 성장이 발달해서 150cm보다는 좀 더 코높이가 더 크겠지만 저처럼 좀 약간 작은 사람은 코높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호흡과 관련된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면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결과와 관련된 부분들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일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